제가 오늘 준비한 대학교 3개의 대학교, 세종대학교, 그리고 당국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과 전형을 함께 좀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선발하는지 같이 보면서 보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세종대학교는 지역균형이라고 하고요. 단대도 지역균형 선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지만 추천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추천 전형일 때 제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됩니다. 세종대학교랑 당국대학교는 추천 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계열 구분 없이 문과 이과 구분 없이 최대 10명까지 추천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경쟁률을 따져봤을 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제한이 좀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전형 방법을 봤을 때는 교과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달리 원점수나 편차나 평균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니고 성적표 뒤에 나와 있는 등급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등급에 대한 부분, 그 등급을 가지고 정량 평가를 하게 되는데 세종대학교는 교과 100%로 아이들을 선발하는데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원래 이렇게 주요 과목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뭐가 들어가냐면 과학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 성적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성적을 만들 때 주요 과목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만일 과학 과목들 통합과학이나 아니면 2학년 때 과학을 하나 들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등급 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 대신 자연계 학생들은 주요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국대학교는 인문자연이 똑같이 주요 과목만 들어갑니다. 문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고요. 이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인데 건축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모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학기술대학교도 교과 100%로서 문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에 한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 한이 한국사예요. 자연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들어가고 한국사가 빠지는데 건축만 과학이랑 사회랑 한국사가 다 들어가요. 전체 과목이. 그래서 건축을 왜 저렇게 뽑나요? 문과적 성격을 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종대학교랑 단대랑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펼쳐놓고 본다라면 세종대학교 문과 아이들이 과학이 들어간다는 좀 특이사항이 있고 단대나 과기대는 건축은 전 과목이 다 들어가고 이제 당국대학교가 가장 주요 과목 라인만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 전형에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수능 최저입니다. 그죠? 그거를 좀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기 때문에 세 개의 대학교, 솔직히 세종대학교랑 단대랑 과학기술대학교는 거의 수준이 비슷한 라인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분석하는 게 좋은데 세종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인문과 자연이 좀 달라요. 인문계는 2개 합 6입니다. 그러니까 3, 3 나오면 되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2개 합 7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 4가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과가 한 등급 조금 더 어렵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국대학교는 문과, 이과가 똑같아요. 2개 합 6입니다. 3, 3, 6만 나오면 되고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과와 이과가 3, 4, 7 합이 7입니다. 자, 그러면 수능 최저로만 봤을 때는 세종대학교의 문과와 단대가 가장 높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세종대학교 자연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2개 합 7이기 때문에 3, 4, 7이잖아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당국대학교가 최저가 좀 힘들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결 같은 경우도 당국대학교가 최저가 좀 세게 걸려있기 때문에 입결이 좀 낮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 세종대학교 문과나 당국대학교 이렇게 최저가 336인 경우 조금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약간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발표하는 평균이나 70컷보다 뒤로 빠지는 충원율에 대한 점수가 좀 흔들릴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전권을 형성할 때 만약 우리가 등급이 조금 부족해서 도전권을 형성할 때는 세종대학교 인문이나 단국대학교 인문자연이 과기대나 세종대학교 자연보다는 도전하기가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도전권을 형성할 때는 평균컷과 70컷보다 그 뒤로 빠지는 데이터를 보고 도전하거든요. 그럴 경우 이런 최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는 작년 대학교가 발표한 입결에 대한 부분을 좀 분석을 해야겠죠.
이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정량적인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지원할 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발표한 입결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한 2년치 데이터를 좀 보면서 지원하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균컷과 70컷 정도, 요 정도로 보는데 보통 대학교가 평균을 발표하든지 70컷을 발표하니까 그 사이의 데이터들도 좀 구성할 필요가 있고, 충원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면 좋다. 대신 충원율 같은 경우는 매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의 라인을 구성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는 충원율을 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한 바퀴가 도는지 반 바퀴가 도는지 그 정도 기준만 좀 잡아놓으면 좋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한 바퀴가 돈다라면 단국대학교나 세종대학교 인문 같은 경우 이렇게 336 같은 경우가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충원율이 어떻게 빠지냐에 따라서 단국대학교가 도전하기에는 가장 좋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보시면서 지원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합격선을 형성할 건지 저희가 2024학년 교과 전형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지금부터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대학교 수시 교과 예상 등급컷인데 우선 문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학과들 같은 경우는 세종대학교랑 단대랑 과기대 좀 이렇게 공통적으로 있는 학과들을 중심으로 계산을 했고요. 추후에 이제 더 많은 학과를 좀 보고 싶습니다. 저희 컨슈가 교과혁명, 수시 교과혁명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좀 더 많은 학과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종대학교와 단대와 과기대를 비교 분석했는데 일단 경영 라인을 좀 보도록 할게요.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세종대학교가 이거 등급이에요. 원래는 환산 점수로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학교를 진짜 지원하실 때는 환산 점수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등급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세 개의 학교를 좀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요 정도 등급대 형성이 된다라면 한번 환산 점수로서 돌려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점수의 등급은 합격 기준을 가지고 평균에서 70것 사이, 그 사이로 구해진 겁니다. 그래서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더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도전권을 형성할 때도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만일 세종대학교 경영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한 2.35 등급 정도가 된다 그러면 한번 환산 점수를 구해보시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종대학교 경영학과는 한 2.35, 단대가 한 2.2 하나, 과기대가 2.25 정도가 되는데, 이 라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최저 라인과 학업에 대한 전체성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고, 단국대학교가 보세요. 336인데 세종대나 과기대 같은 경우는 347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최저 라인을 봤을 때는 과기대가 점수대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되고 단국대학교가, 그러니까 점수대가 좀 더 낮게 형성돼서 단국대학교가 과기대보다 점수가 좀 더 낮게 형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한 2.4 등급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저가 저렇게 돼 있는데 최저가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계산을 해봤습니다. 입결을 기준으로 계산을 좀 해봤고,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등급대가 조금 형성이 되네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기도 남부 쪽, 그러니까 경기 남부 쪽 아이들이 솔직히 마지노선 대학으로 많이 잡는 데가 아주대랑 단국대거든요. 근데 거기 좀 인원이 많아요. 요런 거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계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 라인으로 좀 뒤로 빠지는 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국대학교가 지금 평균에서 70것 사이는 2.2 하나 정도가 잡혔지만, 만일 세 개의 학교가 흔들리면서 뒤로 빠진다라면 과기대보다는 세종대와 단국대학교가 조금 더 뒤로 빠질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영어 라인은 세종대학교는 영어가 없다 보니까 국제 학과 라인으로 잡았고요. 한 2.28, 단대가 2.45, 그리고 과기대가 2.48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과를 저희가 좀 비교를 분석하면서 등급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이거 세계대학교가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네요. 심지어는 반영하는 과목 같은 경우 세종대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까지도 다 들어갔는데, 다른 학교랑 입결에 대한 비교를 해봤을 때 생각보다 점수대가 뒤로 많이 무너지지가 않네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약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다 계산했을 때 등급대가 조금 형성이 된다라면 단국대학교보다는 세종대학교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왜? 어차피
최저 라인은 336 똑같으니까 요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디어 같은 경우는 좀 인기학과잖아요. 아직까지는 인기학과입니다. 그래서 세종대나 단대 같은 경우 과기대는 미디어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한 2등급대 초반 라인, 그리고 저희가 좀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미디어 같은 경우는 다른 학과에 비해서 좀 뒤로 빠지는 데다가 좀 적게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등급 컷이 한 2등급대 초중반 정도, 한 2점 그래도 한 3 정도는 돼야지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요걸 이제 환산 점수화 해야겠지만요. 그래서 요 정도 라인으로 합격선이 형성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자연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계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과기대를 좀 볼게요. 과기대가 생각보다 좀 세게 잡히죠. 왜? 과학기술대학교는 공대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세종대나 단국대학교랑 다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최저가 3합 7인데도 347인데도 불구하고 2개합 7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등급대가 좀 세게 걸리더라. 그래서 전자공이나 컴공라인 같은 경우는 1등급대 후반, 그래서 완전히 2등급대 개초반 정도는 돼야지 도전권을 형성할 수 있고, 과학기술대학교는 대신 학과들마다 등급대에 대한 점수가 조금 벌어집니다. 인기학과, 비인기과의 등급대에 대한 이 점수가 벌어지고 환산 점수라면 좀 더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과들마다의 입결에 대한 기준선을 좀 잘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자공이나 컴공 같은 신소재 이런 좀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1등급대 후반 한 1.8, 1.9 이 정도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등급대 초반 정도는 돼야지 도전할 수 있어 보이고 뒤로 빠지는 데이터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습니다. 저희가 분석했을 때. 건축 같은 경우는 조금 비인기과 라인이에요. 그리고 과학기술대학교가 기계 시스템 얘네가 생각보다 등급대가 예전만큼 좋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요즘은 전자나 컴공 요 라인이 좀 인기학과를 형성하고 있고 기계나 요런 학과들이 좀 뒤로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등급대 한 중반에서 후반까지 요 정도가 라인이 형성되고 있고, 세종대학교랑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최저가 문과와 달리 3, 4, 7입니다. 2개합 7이다 보니까 단대보다는 최저 맞추기는 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국대학교랑 세종대학교는 저희가 좀 이제 계산기를 분석해 봤을 때 뒤로 빠지는 데이터는 확실히 단대가 조금 더 흔들리면서 빠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보게 되면 그러면 세종대학교랑 단국대학교랑 컴공라인을 잠깐 볼게요. 컴공라인을 봤을 때 최저가 세종대학교가 347이고 단대 같은 경우는 336인데 그러면 입결에 대한 부분이 세종대학교가 조금 더 점수대가 좀 뒤로 더 빠져서 등급대가 좀 더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세종대학교는 서울 안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죠? 세종대학교는 서울 안에 있는 학교고 단국대학교는 용인에 있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대학교는 인서울이라는 타이틀을 좀 가져가는 분위기예요. 또 하나는 세종대랑 단대랑 마찬가지로 학과들마다의 점수 차이는 좀 납니다. 그런데 세종대학교가 학과들마다의 점수차가 조금 더 넓게 형성되고요. 단국대학교는 학과가 생각보다 이과, 생명이나 이쪽 라인이 다 천안에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학과들마다 점수폭이 그렇게 크게 벌어져 있지는 않고요. 조금 컴퓨터나 이런 좀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2등급대 초중반 라인에 걸리지만 웬만해서는 2등급대 중반이 되더라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이 좀 구성되어 있는 것이 단국대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으로 대학 라인이 구성되고 있고, 일단은 문과와 이과 라인을 이제 전체 학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 교과혁명 나중에 올려드리면 그거 이용해 보시면 전학과를 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환산 점수로 또 보셔야 되고요. 대신 오늘 보여드린 이 점수의 좀 기준선을 가지고 한번 지원을 하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 세 개 대학교를 좀 비교 분석을 했고, 자세히 보시면은 점수대가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됩니다. 과기대가 이제 이과계에서는 조금 높게 형성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나머지 학과들은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되니까 잘 계산을 해서 우리 아이한테 가장 잘 유리한 대학교 학과를 잘 찾아서 환산 점수 돌린 다음에 지원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저잖아요. 만약 우리 아이가 지금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을 봤는데 2개합 7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단국대학교보다는 과기대가 훨씬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세종대학교를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겠죠.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세 개 대학교 잘 비교한 다음에 우리 아이한테 가장 잘 맞는 학교, 학과를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